SNS에 내가 너무 화가 끌어올라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라는 식으로 올려버리면 범행을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끌어올라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 감정이 섞여서 아이한테 특정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개인 SNS에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듯한 글을 쓴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아이의 사진을 찍어 올린 뒤에 낙상 마렵다, 오자마자 열받아서 억제시킴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병원 원장님이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과연 이 사건, 아동학대 관점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아동학대의 기본법은 아동복지법이죠.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쉬운 말로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간호사도 이 특례법으로 가중처벌될까요? 같이 조문을 확인해 봅시다. 특례법 10조 2항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의무자가 열거되어 있어요. 여기에 열거된 직업군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합니다. 여기 15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규정되어 있네요. 간호사도 의료인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의료법을 봅시다. 의료법 2조에는 의료인이 무엇인지 열거해 놓았어요. 의치 한조간으로 외우면 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특례법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고 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2분의 1 가중처벌되는 사람이네요. 기사를 보면 신생아실 간호사가 아이를 실제로 어떤 학대를 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SNS에 올린 글만 가지고도 처벌이 될까요? 기사를 보면 신생아실 간호사가 아이를 실제로 어떤 학대를 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낙상 마렵다 등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었네요. SNS에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불특정 혹은 다수에 대한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에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을 통한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래는 단순 협박죄로 처벌을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협박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조계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개 협박을 하다 보니 피해자가 특정이 안 돼서 처벌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없이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해버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간호사가 SNS에 자신이 업무상 돌보는 신생아들을 상대로 학대 예고를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라는 관점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공중협박죄 조문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부담을 수사기관에 주지 않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다만 공중협박죄 시행일자가 2025년 3월 18일이니까 이날 전에 SNS에 올린 글은 단순 협박죄가 되는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협박죄로 처벌이 될까요? 협박죄로 처벌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오는 SNS 글들이 낙상 마렵다, 분노가 올라온다 정도라면 명확하게 피해 아동을 내가 낙상을 시키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간호사가 피해 아동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인들만 볼 수 있는 SNS에 이러한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지인들이 공감 표시를 달았다는 말도 있으니까 피해자를 과연 누구로 보아야 할지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개인의 SNS 글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공중협박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 내가 어디 역에서 여자들 몇 명을 죽이겠다 라는 식으로 게시한 경우에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 및 불특정 다수의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하는 판결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와 같이 처벌하는 판례도 많기 때문에 지금 하급심 판례가 통일된 것도 아니에요. SNS에 올린 글이 단순히 업무상
짜증을 토로하는 것에서 선을 넘어서 피해 아동들에게 구체적인 고통을 주겠다는 식으로 글을 적는다면 언제든지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협박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어떨까요? 저는 SNS 중에 오자마자 열받아서 억제시킴이라는 글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묶어놓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은데 마치 영아의 안전을 위해서 몸을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간호사를 화나게 해서 그렇게 묶였다는 것처럼 읽힐 수 있죠. 보통 신생아의 경우에 자기 팔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어서 팔을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시키는 경우는 상식선의 조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묶어놓은 당사자가 SNS에 자 이건 내가 학대하려고 그런 거야 라고 자백한 것처럼 보이니까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간호사가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억제 조치는 의료적 견지에서 한 일반 조치에 불과했고 SNS에 올린 글은 지인들한테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좀 돋보이고 싶어서 마음에 없는 말을 적은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런 구차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기사를 보면 볼수록 이분은 왜 이런 글을 SNS에 올렸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동을 돌보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SNS에 글을 올릴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바로 아이를 화가 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아동학대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아이한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동기를 따지게 됩니다. 화가 나서 했나요? 아니면 보육활동 중에 정상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인가요? 우리는 항상 일반적인 보육활동에 불과했지 절대 내가 화가 나서 한 건 아닙니다 수사관님이라고 소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SNS에 내가 너무 화가 끌어올라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라는 식으로 올려버리면 뭘까요? 범행을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끌어올라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 감정이 섞여서 아이한테 특정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SNS에 애들 때문에 일이 힘들다 이런 식의 글을 그냥 부동성으로 기재를 했던 이력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형기 조사를 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내가 보통 특별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다라는 걸 인정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조사받는 아이들이 그때도 이 원에서 교육받고 있었는지 이걸 따져가지고 만일 이 아이들에서 평소에 분노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듯한 글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이거를 입수했을 때 추가로 추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해당 행동을 하니까 그때 화를 못 참고 감정적으로 한 건 아니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받아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저는 일기장에도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